이럴 정도로 국내에서 지금 탈북자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던 이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싹 끊어버렸죠. 92%라 하면 아예 완전히 차단한 그렇죠.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인권재단을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재단 하나 겨우 설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미국 정부 물론 제가 비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미 정부를 대표할 수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미 정부가 그런 거 잘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 국무부가 이게 특히 한국에 있는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 국무부 지원이 바로 생명줄이거든요. 지금 이런 단체들은. 그런데 그 받았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까지 잘 모르죠. 저 신청하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들도 이제 그때 하다가 새벽을 꼬박 새웠어요, 밤을. 그렇게 하죠, 다들. 근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다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질 않아서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다가 끝내 넘어가질 않아서 못했고요. 아이고.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도 다 이제 그렇게 돼서 거의 신청을 못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이제 너무 접근성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저희들이 그걸 소화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게 미국 살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 지원이라 하면은 그만큼 좀 훈련을 좀 받으시고 이 기술을 프로포즈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웹사이트 접속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화가 너무나 다른 미국인데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막 했는데 그게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더군요. 다음에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정부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기관에다가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갖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좀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화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에 여러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도 필요하냐면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정보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 전국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사실 제재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북한 내에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 유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미국 정부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유튜브가 지금 한국은 유튜브 대세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이 좌파 세력들이 유튜브에 뭐 압박을 했는지 여러 가지 우리도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댓글단들이 움직이는데요. 이게 우리처럼 보수적 성향을 자유민주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매체들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뭐 신고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독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악플을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구독자가 계속 빠져나가게. 우리가 지금 한 2개월 동안에 2만 명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보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광고 수익이 조금 있는데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계속 신고를 내서 거의 모든 콘텐츠가 광고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이나 빠졌으면 이게 엄청난데요. 2만 명 더 됐죠, 이제는. 2개월 넘었으니까. 구독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그 5월 31일에 네. 8만 명이었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네. 지금 8만 2천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2달 동안 계속 지금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 구글 본사에다가 그쪽에 메일도 보내고 하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글 본사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네. 어느 날 망하지 않겠느냐. 네. 우리도 그래서 유튜브를 탈퇴하고 그러면 아프리카 TV를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겠죠. 상황을 거기다가 본부에다가 설명을 하면 도와드려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예.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우파 유튜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그 MBC 네. 아시죠? 예, 예, 예. MBC가 스트레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란 TV 가짜 뉴스를 한다. 뭐 신의 한 수 가짜 뉴스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신의 한 수는 지금 몇 명 되죠? 한 78만. 네, 80만 명 정도 예, 되는 것 그런데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무슨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까? 예, 가짜 뉴스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얘기만 하는데 네. 가짜 뉴스라는 걸 뭘로 증명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테드 킴. 고맙습니다. 100불. 우리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Thank you. 네. 그래서 이 주진우라고 아주 가짜 뉴스를 정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뭐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시죠. 이게 메인 언론 매체에서 안 되니까 이거 다 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미국에 있는 동포들 잘 보죠. 이게 한국계 미국인들. 하지만 이게 영어 자막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못 봐요. 우리가 한번 자막 집어넣도록 좀 같이 손잡고 그렇게 그럴까요? 해볼까요? 예. 그게 여기 이해란 박사님도 그렇고 또 뭐 신의 한수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 저기 김영호 교수님, 김영호 교수님 만났습니까? 저기 했죠 방송.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번쯤 미국에다 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는 사실 북한 주로 정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게 뭐냐면 비밀입니까? 뭐 어제 방송했으니까 비밀은 아니죠. 예. 어떤 내용이냐면 김정은이가 왜 요즘에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다탄두 이 미사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북한 내에서 휴대폰에 대한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꾸 중국 휴대폰을 사다가 하면 빼앗으니까 그리고 잡혀가니까 이제는 북한 휴대폰이 중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SD 카드를 사가지고 불법으로 SD 카드를 바꿔갖고 그렇게 쓰는 거죠. 단속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이제 전화 걸 때 다 들키면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건 뭐 북한 전화니까 내가 받았다. 이렇게 되면 단속에서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국제사회가 알아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죠. 그리고 요즘에 배급이 없지 않습니까? 배급을 옥수수밭에다가 세워놓은 옥수수 나무를 배급을 준다는 거예요. 뭐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미국에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게 영어로 자막을 띄우면 좋죠. 그게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같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영문으로 또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요즘 들어서 아주 감격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행 제재. 비자
북한에 갔다 오면 비자를 받아라. 무비자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계속 북한의 이 여행 관광 이 구멍을 막아야 된다. 작년부터 계속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큰일 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어쨌든 미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디테일한 소식들을 전하게 되면 미국도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좀 더 올바른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꼭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시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이게 뭐 핵, 폐기, 군사, 안보, 정치 이슈만 거론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정상 외교를 하고 있지만 미국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저도 어렸을 때 공산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외국 방송을 들으면서 자유 유럽 방송이나 미국의 목소리나 그거 들으면서 물론 정보도 정보이지만 바깥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위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6월 30일에 그 판문점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하셨어요. 미국에 가서 꼭 알려주십시오. 뭐냐면 북한이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반미 투쟁올간입니다. 반미 투쟁올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건너가시고 김정은의 등짝을 막 두드려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반미가 없어진 거예요. 반미 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체제가 반미 선전을 완전히 바탕으로 하는 체제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 구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미국에 있는 그 북한 인권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하고 계시겠죠? 저희들은 대북 정보 유입 작업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예랑 박사님이 잘 하시는 게 낫죠. 우리는 그냥 조사를 하여 책, 보고서 발간하고 UN 기관에다가 알려주고 미 정부에다가 그러한 정보를 공급해 드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그래도 워싱턴 DC에 계시니까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DC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뭐 지리적으로도 어렵고 또 언어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총장님께서 그 이 단체들과의 어떤 연대 어떤 파트너십으로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좀 따로따로 활동하지 않고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 인권 이슈가 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죠.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협조를 많이 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박사님께서 크라우드 펀딩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 아이들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의 세대죠. 이거는 19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생한 아이들. 어린이들의 상황, 인권 상황, 보건 상황, 그런 내용은 담은 보고서죠. 하지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시킨 상태인데요. 이제
펀딩이 좀 모자라갖고 GoFundMe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뭐 미국에서만 하는 겁니까? 하시는 아니다. 겁니까? 온 세계적으로 할 수 있죠. 세계적으로요. 예. 여기 그럼 GoFundMe만 어떻게 거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웹 링크로 가시면 돼요. 제가 보내드려요 한번. 아,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자막으로 예,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다 뭐 잘 돼야죠.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펀딩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이라도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누가 지원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북한인권위원회는 뭐 인원들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턴들이 많습니다. 훈련을 시켜갖고 거의 대학생들인가요?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박사 과정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영어를 잘해야 갈 수 있는 겁니까? 영어를 잘해야 올 수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영어를 쓰니까는요. 그리고 이게 뭐 한국어,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인턴들은 더욱더 좋고요. 물론 우리는 탈북자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요? 미국을 방문한 학생들, 저기 웨스트 프로그램 통해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서 없는 건가요? 그게 웨스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는 얼마 전부터 탈북자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여기 주한 미국 대사님 하시던 캐틀린 스티븐스 대사님께서 스티븐 대사께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셨는데 추진하셨죠. 이게 맞아요. 이게 민간 외교를 너무나 잘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다가 탈북자 학생들도 젊은이들 집어넣는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젊은이들. 그러네요. 10대, 20대, 30대이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뭐 유학도 좀 해보고, 그렇죠. 미국도 좀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때 스티븐스 대사님께 제가 그거를 강력하게 그러셨죠. 주장을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없어졌군요. 그때 상 받으신 후에야 아니면 받으시기 전이에요? 상 받기 전부터 받기 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영어 프로그램을 제가 잘하셨어요. 하면서 그 계속 했는데 그리고 그때 국무부에 가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탈북자들 좀 키워야 된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됐는데 나는 그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군요. 그것도 누가 자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될 때 저는 다 된 다음에는 저는 참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딱 대학교들하고 막 이렇게 다이렉트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요. 이게 그거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이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 관리가 잘 안 되면 차라리 안 만드니만 못한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박사님, 요건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 인권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지만 대한민국의 인권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게 지금 자유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는 알고는 있는 겁니까? 짧게 대답을 해드리려면 잘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탈북자 단체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인권 단체를 위한 펀딩을 차단했다. 또한
아까 뭐 신변 이야기도 하셨고 또 이게 뭐 대북 정보를 보내는데 검열까지 당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 인권 이슈를 아는 단체들하고 인물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게 모범이 될 만한 나라로 찬양했기 때문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급변할 수 있을까? 아마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리적으로 그거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산 체제에서 한번 혼이 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좀 또 외국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요즘에 어떤 집단,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광기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금 북한 문제도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도저히 이슈가 될 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코가 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또 동맹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호가 우정 관계가 상당히 가깝고 그러는데요. 이게 또 그래서 이해하기 더욱더 어렵죠. 대한민국이 우리 동맹국인데요. 설마 그런 생각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도 지금 한국의 이 자유진영 국민들이 오로지 믿고 있는 거는 지금 뭐 한국의 동아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아줄. 이거 그냥 이거 잡아야지 산다. 한미동맹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한미동맹도 지금 피고덕거리는 것 같으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을까요? 한미동맹 유지하죠.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버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미국에 좀 전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예감 박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트럼프 대통령께 직접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죠. 전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 붙잡아야 된다. 한국을 제끼면 한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면 미국도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럼요.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켜야죠. 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또 지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제는 거의 북한이 멸망할 때가 됐다. 그래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던 찰나에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이해합니다만은 이게 거의 뭐 89년도 이후로는 계속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아니네요. 30년이 지났네요. 30년 지났죠. 우리 박사님은 특히 루마니아 출신이시죠? 네네. 루마니아 혁명 당시에 루마니아에 계셨습니까? 대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때 부크레스트에 계셨던 겁니까? 전장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루마니아의 부크레스트 그 혁명을 재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 자유진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박사님을 모셔서 이거 어떻게 돼서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때 거기 돼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그 부크레스트 혁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완전 루마니아 주민에 의한 루마니아 주민들이 일으킨 유혈
혁명이었습니다. 유혈혁명이죠. 예. 이게 사실 어떤 독재 국가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물론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완전 후기 공산주의 정권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민들이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유혈적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홍콩과 같은 사태라고 봐야 될까요? 홍콩은 조금 다르죠. 홍콩은 지금 중국 당국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뭐 탱크를 천안문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게 1989년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탱크를 밀어넣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또 중국 정권이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여튼 주민들이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지만 위에서 고위층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죠. 밑에서 일어나니까 위에서 일으킨 거군요. 간단하게 군인들하고 보위원들이 주민들을 총 쏴서 죽였었는데요. 거의 일주일 동안. 결국 국방부 장관이 자살을 하고 뭐 암살인지 자살인지 아직 확실히 아무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새로 국방장관이 된 장군이 명령을 받았어요. 직접 군인들, 장갑차들, 탱크들, 탱크, 또 가져오라고 시내로 그냥 부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새 장관이. 자우셰스쿠의 명령 듣지 거부했군요. 않고 거부하고 그게 바로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장군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뭐 한 수만 명이었는데요. 그냥 한번 기관총으로 쏴버리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한 명당 친척들 20명 있고 친구들 50명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을 총 쏴서 죽인다는 게 빨간 선이었어요. 식량 부족, 인권 유린, 겨울에 집이 너무 춥고 식량이 없고 뭐 생활 필수품도 없고 그래도 참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는 총까지 쏴서 왜를 죽인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빨간 선이 무엇인지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탈북하신 분들한테. 북한엔 빨간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거기는 그 98년도에 황해도 성림에서 3,000명을 탱크로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서도 그걸 말해주는 데가 없죠. 그때 그 부크레스트에서는 그러면 교회가 먼저 일어난 겁니까? 혁명이 사실 부크레스트가 아닌 서부에 있는 디미슈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디미슈아. 디미슈아라는 도시는 북한의 기준으로 봐서는 시리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국경지대였고 그때 워낙 나라가 고립되어 있어갖고 자우셰스쿠가 외채를 빨리 갚기 위해 이게 수입을 하나도 안 하고 뭐든지 수출만 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도 밀수입이 디미슈아라를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그러니까 전자제품, 청바지, 그때 인기 있었던 청바지, 양주, 담배, 운동화 그런 거는 암시장에서 팔리는 그러한 제품들은 다 디미슈아라는 도시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서부에 특히 서독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긴 완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독 TV까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서독의 영향이 컸겠군요. 그래도 서부 세상하고 이게 서구라파하고 거리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TV 신호도 들어오고 친척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국경에서 뭐 밀수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요. 그래도 루마니아 고립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개방적인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혁명이 거기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교회들이 먼저 나선 겁니까? 한 교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터졌지만 그게 빨리 이렇게 퍼져가지고 전국으로. 그런데 북한을 비교해 놓고 보면 중국이 신의주랑 붙어 있는 게 비극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유고슬라비아도 이게 인권 지상 낙원이었는데요. 예. 그래도 루마니아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그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네. 김일성을 따라했던 거 아닙니까? 1971년도에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이제 그렇게 비참한 정말을 고했는데, 네. 그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지되고 있지만 영원한 독재가 없습니다. 독재가 그렇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예, 오늘 미국에 계시는 우리 그레그 스칼라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은 그 좀 뭐 약간 소외되고 있는 것 같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직은 관심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국에서 특히 워싱턴 그 백악관이 가까우니까 좀 그 우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그 화이트하우스에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연락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